비트코인이 폭락했습니다. 주가도 폭락했고 비트코인도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2만 달러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내리다 결국 10만 달러가 붕괴가 됐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비트코인이 반토막이 나고 80%, 90%까지 떨어졌던 그런 때에 비하면 지금은 폭락도 아니죠. 제가 비트코인을 600만 원에 샀는데 비트코인이 2,400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비트코인이 300만 원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과거 2018년도에 있었는데 지금은 12만 달러까지 올랐다가 10만 달러까지 떨어진 것은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트코인을 산 분들은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폭락했다고 느끼시겠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 아까 공포 심리가 극에 달하면서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이만큼 떨어졌다. 지금 그래도 좀 회복을 했네요. 1억 5,100만 원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아마 달러 기준으로도 지금 10만 달러를 회복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네. 자, 비트코인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원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포 지수가 31로 업비트 지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탐욕에 눈이 멀어서 비트코인을 막 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공포에 떨면서 마구마구 내다 팔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채택률이 현재 한 3% 정도 된다는 조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제 예상으로는 또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한 2045년쯤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지나면 어쩌면 그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택률이 90%를 넘어서서 보편적 기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비트코인은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합법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가 합법화됐다고 보기도 애매한 게 제대로 된 법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됐고 지금 안티 CBDC 법안하고 클래리티 법안도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합법화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지금 서명을 한 겁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뒤에 그 법안에 서명을 하고 그걸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비트코인이 지니어스 법안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규제를 담은 법안이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하면서 사실상 비트코인도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을 합법화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에도 상장이 돼 있죠. 그래서 미국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합법화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상원에서 먼저 통과한 다음에 하원을 통과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합법화가 완료가 됐고요. 또 암호화폐 3대 법안이라고 하는 클래리티 법안,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보느냐 상품으로 보느냐 이게 불명확한데 이걸 명확하게 상품으로 보자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클래리티 법안이죠. 이것은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가 안티 CBDC 법안인데 안티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코인입니다. 디지털 커런시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CBDC를 발행해서 공무원 월급도 주고 이걸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부 다 통제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이 발행하는 CBDC로 결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CBDC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정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민간이 발행해야 된다. 그래서 안티 CBDC 법안까지 3개를 합쳐서 암호화폐 3대 법안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지니어스 법안은 대통령 서명으로 이미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이 합법화의 길을 착착착 걷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제도화입니다. 영어로는 institutionalize인데 직역을 하면 기관화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도권 진입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미국의 최대 은행 중에 하나인 JP 모건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것이 제도권 진입의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작년 1월에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ETF를 상장시키고 작년 7월에 이더리움 ETF를 상장시킨 데 있어서 이어서 런던에도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상장했습니다. 이것이 제도권 진입의 뉴스들이죠.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퇴직연금 401k라고 하죠. 자, 8조 9천억 달러, 일각에서는 11조 달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조금 넘으니까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한 4-5배가 되는 돈이 미국 연금 401k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퇴직연금의 401k, 자, 401조 K항에 이게 규정되어 있어서 401K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401K의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했습니다. 이것도 제도권 진입의 하나의 단계이죠. 자, 또 다른 제도권 진입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버드대 다들 보셨을 텐데 하버드대도 비트코인에 베팅한다. 1,600억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대학은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있죠. 이것을 잘 굴려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갖고 있는 기금을 잘 운용을 해서 대학 재정이 보탰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명문대 중에 하나인 하버드대도 비트코인에 1,6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것도 인스티튜셔널 제도권 진입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급락을 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서 전 재산을 잃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3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할 거라고.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잡코인을 샀다 팔았다 하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충분히 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손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1억 7,500일 때 샀다가 지금 팔면 손실이죠. 한 개를 사셨으면 2,500만 원 손실을 받습니다. 0.1개를 샀으면 250만 원의 손실을 보셨겠죠. 세 번째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2배, 3배 레버리지를 쓰는 선물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더 오를 걸로 예상하고 롱 포지션의 선물을 구매하거나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숏 포지션의 선물을 2배, 3배 레버리지를 써서 구매를 해놓은 포지션을 걸어놓은 사람들은 자기가 예상한 상승과 하락폭을 벗어나면 청산당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전재산을 날렸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4년 이상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년 이상 투자를 하면 많이 오를 때는 10배가 올랐고 적게 오를 때도 2배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적게 잡아도 연평균 수익률이 25%, 지금까지는 꾸준히 그렇게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살 때 한 달, 2달, 6개월 이렇게 짧게 시점을 잡고 투자를 하시면 손실을 볼 확률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년 이상 그리고 10년, 20년 내다보고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지 한번 사서 몇 달 후에 큰 수익을 보고 파는 그런 자산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재미를 본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손실을 보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은 사는 것이지 파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사서 모으고 혹시 여유 있는 목돈이 있으신다면 사고 오랫동안 보유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걸 보유하는 대신에 비트코인이 몰고 올 어떤 경제, 국제 정치, 국제 질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경제 활동, 이것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SBS 뉴스를 식당에서 틀어놨는데요. SBS 뉴스 5라고 오뉴스 저녁 5시에 하는 뉴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런 뉴스를 막 전달을 하더라고요. 자, 디지털 자산 시장 동향이라고 해서 SBS 오뉴스 11월 4일인 걸 제가 캡처한 건데 업비트 종합지수를 업비트 알트코인 지수를 캐스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디지털 자산의 등락률을 막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이 이만큼 떨어졌고 이더리움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것까지 보여주더라고요. 비트코인 하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지표인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 이런 것을 업비트에서 자료를 제공받아서 지상파인 SBS 뉴스가 뉴스5에 증권 뉴스, 주식 시황 다음에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 그 다음에 날씨로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아까 비트코인이 채택되는 3가지 과정에 대해서 합법화와 제도권 진입, 상품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SBS 뉴스 5에서 주식과 날씨 사이에 이 암호화폐 시황을 전달하는 걸 보면서 이 제도권으로 또 한 번 들어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경제 뉴스 채널도 아니고 SBS 뉴스에서, 지상파 뉴스인 SBS 뉴스에서 이것을 정식 코너를 해서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보시는 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지상파는 지금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SBS가 뉴스에 이런 코너를 정규 편성해서 소식을 전하는 걸 보고 이것 또한 제도권 진입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KBS, MBC, SBS 지상파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뉴스를 매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증시만큼은 아니지만 증시에 거의 가까운 중요 뉴스의 반열에 올랐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파도와 조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1억 8천을 육박하던 가격이 1억 5천으로 떨어졌죠. 단기간에. 이렇게 오르내립니다. 출렁출렁하죠.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파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늘 얼마 오르고 내일 얼마가 떨어지는 이런 파도가 아니라 조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파도는 주로 바람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바람이 강하고 오래 불수록 파도의 크기가 커지죠. 하지만 바람은 그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지면 파도가 강하게 부는 거죠. 꽤 긴 시간 동안 떨어지면 바람이 오래 부는 겁니다. 하지만 조류는 다르죠. 조류는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아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조류를 보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흐름을 조류라고 봤을 때 비트코인의 조류는 계속해서 채택률이 높아지고 가치가 올라가는 게 조류의 흐름입니다. 제가 합법화, 아까 제도권 진입, 상품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드렸는데 SBS 뉴스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뉴스를 정식 뉴스 코너로 다루고 있는 것도 이 비트코인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고 제도권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고 미국의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인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을 친암호화폐 성향 인물로 바꿨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 상무장관 전부 다 친암호화폐 인사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401k 미국의 최대 연금의 비트코인 투자도 허용했고 하버드 대학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미국 뉴욕 증시와 런던 증시에 비트코인 ETF가 상장됐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연일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조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흐름은 비트코인의 채택률이 비트코인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경제에 점차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 7,500에서 1억 5천으로 떨어진 것은 강렬하지만 순간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비트코인 파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밀어올리고 있는 조류에 대해서, 시대 변화에 대해서, 기술 혁신에 대해서, 돈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파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것보다 비트코인 현상을 만들고 있는 조류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떨어졌죠. 이게 박앤셀 중입니다. 빨리 사시라는 이야기죠. 꾸준하게 사시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DCA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은 이때 사시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불이 깨지든 9만 불이 깨지든 결국 비트코인은 5년 후 10년 후에 개인이 한 개를 살 수도 없는, 또 우리 경제생활의 디지털 경제생활의 중심인 가치가 디지털로 전환되는데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류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파도를 보면 놓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비트코인 떨어졌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당장 써야 될 돈, 내년에 써야 될 돈 이런 돈으로 사지 마시고 5년, 10년 동안 안 써도 되는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서 모아가시면 여러분들이 부도 축적할 수 있고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안목도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